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지문 뜯어읽기. 오늘은 진품과 위조품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35쪽에 있던 그 지문이죠. 자, 펼쳐놓고 선생님하고 찬찬히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특 지문을 특히 그 진품과 위조품에 대한 지문은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 대해서 내가 문장을 잘못 읽은 것은 없는지 내용을 충분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읽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선생님이 준비한 이유가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어른들도 이런 정도의 문장을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복잡한 문장을 선생님하고 찬찬히 읽으면서 내용을 한 번 더 곱씹어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5개 주의사항을 넣어놨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문을 찬찬히 읽고 집중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말고 끝까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비우고 오로지 지문에만 집중합시다. 그리고 모르는 어휘가 중간에 나오면 물론 시험 문제를 풀 때야 그거를 문맥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지만 공부를 할 때는 모르는 어휘는 꼭 찾아보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평소에 알던 단어도 항상 사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어휘를 꼭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 번 읽어보면서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는 문장인지를 꼭 챙겨봐야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서라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찬찬히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이해하고 문단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펼쳐놓고 한 문장씩 천천히 선생님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단을 같이 읽어볼 건데 이미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찬찬히 이렇게 읽으실 필요 없고 몰랐던 부분만 문장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문장을 다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단입니다. 항상 문장을 읽을 때 잘못 읽는 친구들은 주어를 못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스님이 주어와 서술어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를 놓치고 그냥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글을 읽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만 기억을 하니까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문단을 읽거나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을 하고 말할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회화는 사진과 달리 동일한 작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의 유일성이 중시되며 이 때문에 유명 작품의 경우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중심 내용이 뭔가요? 자, 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회화가 지금 주인공입니다. 회화는 어떻다고?
유일성이 중시된다고. 자,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사진하고 다르게 그림은 하나밖에 없어서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작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진은 여러 작품이 복사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회화는 유일성이 중시된대. 자, 그것 때문에 유명 작품의 경우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조품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조품 때문에 수집가, 미술관 큐레이터, 예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작품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명 화가가 그린 진품이나 누군가 그것을 복제한 작품이 나란히 있다고 할 때, 자, 진품하고 복제품이 나란히 있다고 할 때 두 그림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면 진품은 당연히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유조품은 아마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전문가조차도 진품하고 위조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두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하죠? 진짜 너무 두 개 다 잘 그렸어. 어떤 게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할까? 자, 미술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두 개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평가할까? 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 주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단부터는 그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라고 시작을 하네요. 그죠? 먼저. 자, 두 개 중에서 이건 먼저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자, 주장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진품은 가치가 있고 위조품은 가치가 없다. 자, 라고 생각하는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고 갑시다. 이 주장을 제시한 이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 자, 기준점이 뭐냐면 작가가 성취한 독창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사한 위조품의 경우에는, 자, 모사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한 단어죠.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위조인데도 너무 잘 그린 거. 자, 그런 경우에 진품의 작가가 성취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니까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정리했습니까? 독창성이 기준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단에서는. 자, 그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위조 작가 중에 유명 작가보다 화가로서 더 뛰어난 회화 능력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그 진품 그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 가진 모조품 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D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 경우에도 이들은 위조 작가에게는 독창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위조술은 이건 그냥 독창성이 없으니까 위조하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화가가 될 수 없다. 자, 이들은 유명 작가의 양식을 모방하고 창작한 작품이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 완성도가 더 높은 경우라고 해도 위조 작가가 자신만의 양식을 창조한 게 아니라 남의 양식을 베꼈으니까 진품의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독창성이라는 관점에서, 자,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는 다르다.
위조품은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술적 가치 판단에서 창작 기술보다 창의성을 더 가치 있게 본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문단 전체 중심 내용이 뭐죠? 진품과 위조품은 차이가 있다. 자, 차이가 있고 진품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독창성을 기준점을 가지고 위조품은 절대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설령 화가로 진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은 독창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창작 기술보다 뭐가 더 중요해?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문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3문단에는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자, 항상 여기 나오는 이런 표지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까 앞에 사람들은 아무리 잘 그린 위조품도 그거는 그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겠죠. 위조품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위조품의 가치라기보다 위조품에도 예술적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먼저 이 사람들은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가를 문제 삼는다. 자, 그래서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예술적 가치가 다르다는 게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작가를 먼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작품 자체만 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자면 자, 이 사람들은 선입견 없이 보면 유명 작가의 양식을 모방해서 그린 작품일지라도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작품이 이룬 예술적 성취, 즉 작품 자체가 지닌 예술적 완성도. 자, 작품 자체가 지닌 예술적 완성도만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사람이 막 잘 그린 작품이라고 그거를 예술적 가치가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이들이 원작과 구분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모사한 위조품을 그린 위조 작가가 아주 앞에 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어는 위조 작가죠. 자, 그 위조 작가가 그 나름의 예술적 독창성을 성취한 원작의 작가와 예술가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독창성을 지닌 진짜 원작의 작가하고 동급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진품이든 위조품이든 뭐만 본다고? 작품 자체만으로 예술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위조품이 이건 반대의 경우죠. 위조품인데 진품보다 완성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조품이 그렇지 않은 원본보다 예술적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음을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진품을 위조품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예술 작품이 유일본이어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죠? 그 유일본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 유일본을 더 중시하는 그런 생각, 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유일본을 즐겨 소장하는 예술품 수집가의 허세. 자, 여기서 또는 한 개 더라는 얘기죠. 이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앞에 이것도 문제고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유일 작품이어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수집가의 허세. 하나만 있어야 더 이제 자기의 그걸 더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허세다. 자, 유명 작가가 직접 예술적 노력을 기울여서 창작해야 골동품으로서 매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격이나 허세, 골동품으로서의 매력,
이것만 중시한 거지 예술적 가치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희귀성, 경쟁심, 이게 이런 거에 문제지. 작품 자체만 보면 훨씬 뛰어난 위조품도 있을 수 있다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정리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진품하고 위조품이 분명히 가치가 다르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4문단입니다.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자, 또 주어가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양쪽 다. 자, 이 사람들은 작가의 도덕성을 위조품에 대한 가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꾸미는 말입니다. 작가가 도덕성을 위조품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있다고. 자, 도덕성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보통 그렇죠. 진품과 위조품 사이에 예술적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위조품에도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이 적용된다고 본다. 즉, 위조품은 그 출처에 대해서 감상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성이죠. 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 자, 이거는 뒤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진품과 위조품 사이에 예술적 가치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 자, 어쨌든 길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위조품이 진품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작품 자체만 보면. 자, 이 사람들은 작품 제작에 정직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작품 감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작품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의 의도나 도덕성,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감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작품에 속임수를 포함해서 그 속임수를 의도한 작가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는 비난받을 이야기이긴 하지만 뛰어난 위조품, 자, 진짜 잘 그린 위조품은 그 작품 자체로 예술적 가치는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진품하고 위조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특에서는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내 의견 말고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글을 쓴 사람은 찬성편에 있는지 반대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설명문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설명한 거지 자기 주장을 드러낸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있고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동일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특에 있는 그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특에 나와 있는 이 기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서 이 정도 지문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고 저녁 때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야, 특히 수특은 이건 암기가 아니라 그 추론, 대부분 읽은 내용 이해하고 추론하는 내용이라서 잠을 푹 자지 않으면, 맑은 정신이 아니면 읽고 문제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